저는 작년 봄에 결혼해서 이제 곧 1주년이 되어가네요. 연애할 때도 별 문제 없었고 결혼하고 신혼 초까지만 해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사는 부부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두 사람 나이도 겨우 1살 차이밖에 안 나고 관심사가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에 크게 싸울 일이 없었죠. 연애 3년 할 때도 다툰 기억은 별로 없고 당연히 결혼해서도 계속 사이좋게 잘 살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났더니 예전보다 약간 친구 같은 느낌도 더 생기면서 남편과 장난도 많이 치고 서로 조금 험하다 싶은 말도 기분 나쁘지 않게 종종 하는 사이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연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살다 보니 둘 다 평일에는 너무 바빠서 집에서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지만 아이 낳기 전까지는 열심히 돈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쁘게 살았어요. 저도 직장에서 야근이 잦고 일이 많은 편이고 남편 역시 종종 토요일 주말 출근까지 해야 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같이 저녁 먹는 날이 일주일에 3일이나 될까 말까 했었고 아침은 암묵적으로 출근길에 각자 해결하게 되었죠. 남편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안 그래도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 아침에 갓 지은 따뜻한 밥에 바로 끓인 국이나 찌개로 아침상을 차려주는 건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물론 제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안 그래도 6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더 빨리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도 항상 냉동실에 밥도 얼려놓고 즉석밥이나 시리얼 토스트 견과류 등등 언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떨어지지 않게 채워놨어요. 냉장고에는 항상 밑반찬이 있으니까 남편도 아침에 밥이 먹고 싶을 때는 냉동밥 하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밑반찬을 꺼내 먹었습니다. 저는 보통 견과류에 우유 한 잔, 조금 허기진 날엔 거기에 토스트 한쪽이나 시리얼 정도 더 추가해서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요리는 잘 못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부부가 같이 저녁을 먹는 날에는 최대한 맛있는 걸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집에서 고기나 생선도 굽고 남편이 특히 좋아하는 몇 가지 음식들은 제가 유튜브로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연구해서 자주 해줬습니다. 남편도 항상 제가 만든 음식들은 맛있다고 하면서 싹싹 비웠는데 매일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았지만 어차피 맞벌이 하다 보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남편 친구가 결혼하면서 하필 우리 아파트 같은 단지로 신혼집을 얻고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1살 차이고 맞벌이인데 남편의 친구는 저보다 6살이나 더 어린 신부를 얻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7살 차이가 나고 20대 중반이라서 처음 봤을 때 너무 어린 아가씨가 일찍 결혼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서 결혼하고 나서도 맞벌이도 안 하는 전업주부인데 신혼이라 그런지 저와는 다르게 집에서 요리를 엄청나게 신경 써서 해주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자기 와이프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줬고 이런 걸 먹었다며 남편에게 카톡을 보내서 자랑을 하곤 했는데 그러면 남편이 저한테까지 와서 자기 친구는 오늘 저녁에 걔네 와이프가 이런 걸 만들어줘서 먹은 것 같다며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기본적으로 요리 솜씨도 있는 것 같았고 일단 음식을 광고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예쁘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아서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휘황찬란한 옷색깔로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 매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밥을 먹나 싶을 정도였지만 아직 한참 신혼이고 남편에게 맛있는 걸 먹이겠다는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았어요. 솔직히 제가 그 정도 요리 솜씨는 없지만 저도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살림만 한다면 남편에게 아침상 저녁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이 되면 사는 집이 서로 가까워서 그런지 종종 우리 부부도 초대해서 함께 저녁 먹고 어울리며 술 한잔 하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초대받아 갔다 온 날에는 이상하게도 남편의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요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실 평소에도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어야 한다는 욕구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저희 엄마도 평생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삼시세끼 챙겨줄 수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학창시절 공부할 때부터 급식은 그저 빨리 배 채우기 위해 먹고 다시 공부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대학교를 거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날엔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어요. 먹는다는 것 자체에 큰 행복을 못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단순하게 허기짐만 면할 정도로 칼로리만 섭취하면 대충 끝이라서 집에서도 요리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막상 하다 보니 조금씩 늘긴 하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야근도 잦고 남편 역시도 허구한 날 집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도 자주 밥을 할 기회는 없었죠. 남편이 혼자 일찍 퇴근한 날에는 배달 음식을 먹거나 밖에서 순대국밥 같은 걸 사 먹고 들어오고 제가 혼자 일찍 집에 온 날에는 대충 고구마 같은 걸로 때우기 마련이었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으면 밥을 해서 음식을 차려 먹는데 저는 혼자서는 차리는 것도 귀찮고 치우는 건 더 귀찮아서 그게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고구마 정도면 한 끼로 충분했어요. 반면에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라 항상 끼니 때가 아니더라도 입에 먹을 것을 달고 사는 사람이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녁엔 뭘 먹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서 집에는 인스턴트 식품과 라면이나 빵, 과자, 시리얼, 과일 같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사다 놨었죠. 신혼 초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집에 있는 게 먹기 싫은 날엔 언제든지 남편이 혼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제가 아무런 잔소리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눈치 볼 필요 없이 맘대로 먹으라고 했었어요. 저희가 둘 다 맞벌이를 하는 만큼 주머니 사정은 나쁘지 않았고 저도 제가 밥을 자주 못 해주는 만큼 남편이 먹고 싶어 하는 건 다 먹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밥 차려 먹는 걸 귀찮아한다고 해서 남편까지 못 먹게 말릴 순 없잖아요. 아무튼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된 것 같고 얼마 전에 문제의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라 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식탁 위에 못 보던 냄비와 반찬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근한 남편이 반찬 가게에서 장을 봐서 온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파는 음식이 아니라 집에서 만든 것 같았어요. 좀 이상하다 싶어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퇴근하는 길에 친구의 연락을 받고 그 집에 들러서 찌개와 반찬을 얻어왔답니다. 낮에 그 친구분 아내가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이라면서 양을 많이 만들었다며 나눠준 거라네요. 당신 오늘 야근하고 나 혼자 저녁 먹는다고 했더니 와서 가져가라 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 나중에 내가 그 집 부부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걸 한번 대접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까지 저녁을 안 먹었다고 하길래 그 찌개를 급하게 데우고 그릇에 반찬을 담고 냉장고에서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김장김치까지 꺼내서 썰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며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었기 때문에 밥을 먹을 생각이 없었고 늦은 시간이라 새로 밥을 하는 것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냉동실에 항상 보관해두는 냉동밥을 한 덩이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밥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찌개 데우고 반찬이랑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그릇에 옮겨 담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나름 남편을 위해서 저녁 밥상을 차려줬어요. 친구의 아내가 준 반찬들은 총 3가지가 통에 담겨 있었는데 빨간 고추를 썰어 고명으로 올린 애호박전과 새우전, 소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오이소박이와 부추김치였어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맛은 모르지만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담겨 있었고 종종 그 집에 초대되어 저녁을 같이 먹어봤을 때는 음식 솜씨가 나무랄 곳 없을 정도로 원래 맛있게 잘 만들더군요. 아무튼 저는 식탁을 차려놓고 씻고 나온 남편에게 저녁 먹으라 한 다음에 저는 밥을 안 먹을 생각이지만 남편이 식사를 끝낼 때까지 같이 있어주려고 앞에 앉았죠. 남편이 차려진 밥상을 보더니 하는 말이 아, 내 친구는 진짜 좋겠다. 이렇게 차려진 밥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받아보겠지. 밥도 맨날 전자레인지에 돌린 밥이 아니라 압력솥으로 방금 한 따뜻한 밥을 먹을 텐데. 그 이야기 듣고 있는데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저는 그날 남편보다 더 늦게 퇴근해서 옷도 못 갈아입은 상태로 찌개를 데우고 반찬을 그대로 반찬 통째로 내놓는 것이 정성이 아닌 것 같아서 전부 예쁜 그릇에 옮겨 담아서 차려줬는데 그걸 보고도 이런 소리를 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도 그냥 대충 먹으라고 받아치던지 날카롭게 대답은 안 했을 텐데 그날따라 남편 하는 말이 너무나도 거슬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늦게까지 일하고 온 아내를 친구의 전업주부 와이프와 비교를 하니까 제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돈 많이 벌어오면 나도 집에서 전업하면서 따뜻한 밥 해줄게.
우리 두 사람 버는 만큼 당신 혼자 나가서 벌어. 나도 집에서 밥하고 청소 빨래만 하면 이 정도 못할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면서 너는 아무리 봐도 요리에 대한 기본이 안 되었다고, 아무리 회사 때려치우고 전업을 해봤자 친구 아내처럼 이렇겐 절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다들 한 살이라도 나이 어린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건가 봐. 돈 많이 벌어오는 아내보다 집에서 밥 해주는 아내가 부러워 보이네. 진짜 그 이야기 듣자마자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남편이 밥을 처먹던 말던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서 혼자 TV 보고 있었어요.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남편은 자기 혼자 밥 먹으면서 찌개가 너무 맛있다느니 이런 반찬은 처음 먹어보는 건데 입에 쫙쫙 붙는다며 친구 마누라가 해준 음식 칭찬을 저 들으라는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눈은 TV를 보고 있었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살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지만 저도 회사에서 9시간 이상 매일 붙들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집에서 밥이나 하라고 하면 매일 아침 저녁에 갓 지은 밥으로 상 차려줄 수도 있겠죠. 사실 지금도 제가 남편보다 회사 다닌 연차가 더 높고 연봉도 제가 조금 더 높아요. 제가 해주는 따뜻한 밥이 매일 먹고 싶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돈 더 벌어오면서 저를 일하러 나가지 않고 집에 들어 앉혀놓으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연신 친구 아내가 해준 반찬이 너무 맛있다며 혼자 밥을 다 먹은 남편이 식탁에 빈 그릇을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거실로 나와서 제게 한다는 말이. 그래도 당신은 돈은 잘 버니까 괜찮아. 사람이 잘하는 분야가 다 다른 거니까. 대신에 당신은 가정을 소홀히 하고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있잖아. 근데 남편한테 밥도 제대로 안 해주는 사람은 여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그 말이 더 기분 나쁘고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남편한테 괜히 개소리하면서 시비 걸지 말고 너가 먹은 그릇들 설거지나 해놓으라고 했더니 남편은 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자 그제서야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그런 의도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면서 그저 농담이었다고 하길래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생각할수록 점점 더 열이 받더라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결혼하고 이러고 사는가 싶고 돈도 내가 더 많이 벌고 결혼할 때도 남편이 집해올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제 돈으로 전세 집었고 남편 돈으로 혼수 맞췄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더 이상 화가 나진 않았지만 남편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저도 아내로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아무 말 없이 알아서 출근 준비하다가 저보다 먼저 집을 나서려는 남편을 붙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일 따뜻한 밥 차려주는 기본이 되어 있는 어리고 착한 여자 찾아.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니까 괜히 질질 끌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빨리 정리하자.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출근을 하려다 말고 제게 잘못했다고 그런 의미 아니었다며 현관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사실 남편 친구네 부부가 이사 온 뒤로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번이 처음 하는 말실수였다면 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반응하지도 않았겠죠. 항상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온 날에는 오늘 음식 중에 뭐가 진짜 맛있었다면서 자기 친구 놈은 어리고 순진한 여자 만나서 매일 이런 대접 받고 산다며 대놓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보고 뭘 해달라 무슨 반찬을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남편의 본심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요리를 잘해주는 여자를 원하고 있었겠죠. 남편이 보기에 저는 그저 돈 잘 벌어다 주고 잔소리 안 하는 편한 여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하고 각자 원하는 이성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결혼이라고 해봤자 이제 겨우 1년도 안 됐는데 평생 같이 살 인연이 아니라면 빠르게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남편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고 정이 다 떨어져서 당장 이혼한다고 해도 아쉬운 생각도 하나 들지 않아요. 없는 시간 쪽에서 남편한테 저녁도 차려주고 주말에는 장바다가 평소에 남편이 먹고 싶다는 것도 유튜브에 레시피 찾아가며 만들어주곤 했었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제 노력을 완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런 사람이랑 계속 살아봐야 별 볼 일 없겠다 싶어요. 돈을 벌어다 주면 밥 안 해준다 징징댈 것 같고 집에서 밥 해주고 살림해주고 있으면 나가서 돈 안 벌어온다며 무능력하다고 투덜거릴 사람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별거 중이에요. 이 집은 결혼할 당시에 제 돈으로 얻은 제 명의의 집이라 남편 보고 나가라 내쫓았습니다. 내가 자유를 줄 테니까 나가서 당신한테 어울리는 여자 찾아서 새 살림 차리라고요.
남편은 아직 포기를 못했는지 매일 저한테 전화하고 집 앞으로 찾아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는데 빨리 다 끝내고 각자 살 길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안 맞는 사람끼리 억지로 맞추면서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이 없을 때 빠르게 새 출발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죠. 진짜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는 인간은 질색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